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오토메이트, 즉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 설치하고 구현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현이란 이제 아주 기초적인 변수 설명이랑 그리고 프린트 함수문으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가급적 이제 실습 위주로 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기초적인 문법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안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이제 질문들이나 이런 게 제가 말씀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이제 문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문법을 설명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같이 실습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은 MS와 RPA를 통해서 세련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코드 베이스의 업무 자동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계가 어떤 거냐면 바로 GUI에 대한 핸들링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GUI에 대한 핸들링은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는 이러한 창 안에서 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뭐 단추가 있죠. 이 단추들을 직접 우리가 잡고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잡고 옮길 수 있다거나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창 자체 전체를 잡고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옮기거나 아니면 뭐 쭉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창 자체를 잡고 있는 개체가 있거든요. 그 개체를 선택을 해서 옮기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브러리 자체는 쓰지는 않을 건데 파워 오토메이트 자체를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 라이브러리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지금 변형해서 같이 써야 된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MS 제품이다 보니까 MS 관련된 파워쉘이나 그쵸? 아니면 요즘에 이제 파이썬도 가능하죠. 파이썬에 대한 자동화에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이제 MS에선 파워쉘, 이제 운영체제 OS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을 할 때 많이 쓰죠. 그 파이썬은 뭐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업무 자동화, 뭐 시스템 자동화에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 입력 창이 있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 자동화를 연장하고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이쪽으로 쭉쭉쭉쭉 이제 어떤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파이썬이나 파워쉘에 대한 스크립트 코드를 이쪽에 쭉쭉 넣으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이 창을 만나면서 이 창 안에서 실행을 하면서 자동화에 대한 연장선으로 또 다른 실행창, 또 다른 이제 업무 자동화의 확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이제 GUI 베이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코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코드 베이스가 아닌 이제 UI 형식으로 이러한 이제 끌어다 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쓸 거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해다 쓸 거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뭐 예를 들면 한 대여섯 줄에 들어가는 거를 코드 한 줄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을 때, 즉 획기적으로 짧게 구현이 가능할 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워 오토메이트로 구현이 안 되는 것들을 쉘이나 이런 스크립트형 언어로 사용해서 업무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현업의 업무 고충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와 적절히 섞어주면서 자동화를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메이트를 설치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윈도우즈 11에서는 기본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디폴트. 그래서 기본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고 윈도우즈 10에서는 이제 설치가 필요한데 이 설치 역시 무료로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무료
인데 이건 이제 데스크탑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과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가 왜 차이점이 있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MS가 이전에 이제 한 3년, 3, 4년 전에 어떠한 이제 소프트웨어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거를 자사의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데스크탑 버전의 이름을 바꾸면서 출시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은 좀 다르지만 대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아닌 클라우드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호출해 가지고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개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여기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PC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구현이 쭉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미 좀 가져온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좀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요. 초반에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놓은 파워 오토메이트 지금 이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에 따른 예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런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 보면서 아 이렇게 만들구나라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업무의 현업에 녹여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이러한 강의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번 같이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응용해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를 듣잖아요. 뭐 강의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뭐 오프라인 강의, 여러 가지 강의들도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원하는 기능들이 있으면은 이 기능들 한번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실습을 구현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데스크탑 흐름 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스크탑 흐름 필드는 끌어서 놓기 작업을 통해 자동화 단계를 수행하고 흐름을 형성한다고 했죠. 즉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러한 이제 여기 있는 창들 안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 여기 있는 이제 메뉴들을 여기다가 쭉쭉 끌어서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쓰는 거고 실제로 구현되는 항목은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 흐름을 실행을 하시면 흐름을 넣을 수 있는데 이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동화에 대한 그 제목으로 보시면 돼요. 마치 파이썬에서 뭐 이제 .py에 대한 파일을 만들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로 할까요? 일단 오토코더라고 일단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기가 됐고 이 창과 별도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가 더 생겨요. 즉, 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 자체는 여러분이 이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전반적인 어떠한 이제 파일들이 모음되어 있는, 즉,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이 모음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에 대한 코드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파일 단위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해를 하시기 쉽게 파일 단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토코더 .py라고 해가지고 제가 파이썬에서 .py로 만들어서 이 .py에 대한 파이썬 파일로 그 안에서 제가 코딩들을 했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하나의 파일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셔서 창을 확대하시면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작업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항목들을 전부 다 써본 적은 없어요. 대신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쭉쭉쭉 한번 이제 이거 이제 뭐 쭉쭉 이제 이 화살표를 이제 내려 보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스크립트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MS 제품의 플랫폼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OS 환경이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의 환경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 환경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MS 제품에 특화된 항목들이 다 이렇게 쭉쭉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창에서 탭 선택, 뭐 창에서 UI 요소를 가리키는 선택, 이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GUI를 잡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 그 이외에 또 많아요. 이 창 전체가 GUI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HTTP, 뭐 웹 서비스 호출, 웹에서 다운로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한마디로 그런 거죠. 셀레니움에서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건데 사실 옛날 버전이긴 한데 새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는 이제 iOS 됐죠.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 치면 보통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파이어폭스 이 세 가지를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크롬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쓸 때는 MS에도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 엣지 환경에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MS에 대한 서로의 제품군에 대한 이런 인테그레이션, 즉 연계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MS 제품군 같은 경우는 MS 엣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면은 어떤 게 있죠? 자바스크립트 뭐 이거는 이제 웹에서 컨트롤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엑셀 이 엑셀 자체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 굉장히 많죠. 엑셀을 예전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엑셀을 핸들링하는 건 보통 오픈파이 엑셀이나 판다스에서 처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자체는 엑셀을 뭐 행사비, 행삭시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본적 기능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될 수 있고요. 물론 함수들이나 이런 것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이러한 세션이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MS SQL을 기본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좀 무거워질 때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좀 좋기 때문에 이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동도 가능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SMTP 이메일을 연동을 시키는 거죠. SMTP란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고 25분 포트를 보통 많이 쓰고요. 자,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지메일에서 SMTP 기능들이 있어요. SMTP 뭐 기능들을 이제 ON을 해줘야겠죠.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는 다 오프가 디저브 되어 있는데 ON을 통해서 SMTP를 메일을 발송을 하는 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메일 서비스인 아웃룩을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아웃룩을 이제 활성화시킨 다음에 아웃룩에서 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익스체인지 서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메일 서버 중에 하나고요. 이 메일 서버에 연결해서 메시지 뭐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아웃룩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이나 아웃룩에서 처리를 해주거나 뭐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장사, 이거 이제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출력을 할 때 보통 많이 썼던 것처럼 이것도 프린트 함수, 메시지 박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현하는 코드들이 실제로 메시지 박스로 나와야지 우리가 뭐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우스 및 키보드. 자, 이거 자체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따지면 파이오토 GUI라는 거에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마우스에 대한 핸들링, 그리고 어디로 위치 클릭, 키 보내기, 그리고 뭐 마우스 대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타임슬립으로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좀 하나 특이한 점은 화면에서 텍스트로 마우스 이동. 이제 뭐 OCR기를 인식해가지고 그 해당 이미지에서 마우스를 이제 인식해서 이동시키겠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파이썬에서도 OCR 기능에 대한 이제 한번 제가 구현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OCR 그 내용 안에서 영상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보드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컨트롤 C 했던 항목들을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고 너무 많아요. 텍스트 자르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따지면 데이터 전처리 뭐 예를 들면 슬라이싱 아니면 뭐 데이터에 대한 뭐 스프릿, 리플레이스 이런 형식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여기서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날짜 시간은 뭐 이제 데이트 타임에 대한 함수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겠죠. 파이썬 기반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PDF 자체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PDF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따로 가져와서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활용을 했지만 공식 닥스를 참고하면서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으로 이제 PDF를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CMD 세션. 이 CMD는 뭐 이제 명령 프롬프트, 이제 CMD 도스에서 CMD 창을 열어서 하는 거랑 동일한 이걸 보는 거고요. 터미널에 대한 제어, OCR이 기본적으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아모아 너무 많아요. 윈도우즈 서비스.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쓰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여기서 메시지, 예를 들면 내가 메시지 박스를 하나 뜬다고 할게요. 그럼 메시지를 딱 하고 엔터를 누르면 메시지 관련된 쪽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있고 여기서 갖다서 쭉 드래그해서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여기서 메인이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행 흐름의 플로우인데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플로우인데 하위 흐름도 만들어내면 이 내가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다가 하위 흐름을 만나면 다시 그 하위 흐름으로 쏙 들어가서 해당 안에서 다시 쭉쭉쭉 실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즉 이 하위 흐름은 파이썬으로 따지면 약간의 함수를 콜해서 그 함수 안에서 이제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걸로 코드들을 실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이제 내려왔죠.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란으로 일단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해서 이쪽은 이제 우리가 이런 명령어들을 쓸 수 있는 란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메뉴들이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우리가 작업을 하는 진짜의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영역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수든 뭐든 아니면 아까 메시지에서 이거를 그대로 안에서 쭉 끌었으면 그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로직이 됐고 이 로직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포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복을 할 때 내가 해당 제어문들을 다시 위로 올려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변수 자체는 여기서 활동이 되는데 변수라는 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IP 자체도 노코드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로우코드예요. 왜냐하면 코드가 아예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코드를 줄인 거는 맞지만 이 로직 자체는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코드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코드 자체는 아예 그냥 쭉쭉쭉 이런 식으로 쭉 뭐 예를 들면 샵 인클루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쳐야지만 코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순서대에 의한 이러한 흐름 자체도 저는 코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러한 순서도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래밍에서의 사고의 하나의 같은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코드가 아예 없을 수 없고 대신 이 부분을 우리가 뭐
프린트 함수, for문, if문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것들을 직접 이러한 메뉴들을 이용해서 작업 메뉴들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우 코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노 코드로 처음에 IPA가 나왔다가 이제 요 근래는 아니죠. 예전부터 이제 로우 코드는 될 수가 없다. 왜냐? 코드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로우 코드로 뭐 이제 바꿔서 뭐 출시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봐왔어요. 저도 이 말에 조금 공감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로우 코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선 뭐 일단은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초반에 뭘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참고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쓰실 때 여러분들 우리 처음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헬로 월드 찍잖아요. 파이썬으로 따지면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찍었죠. 이거를 그대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체를 보여드리려면 작업 검색에서 우리가 이 함수문 이 지금 프린트 함수가 출력돼서 나오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메시지로 쭉 떠야 되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라고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엔터를 누르면 이 메시지에서 메시지 표시가 있죠. 자, 보이시나요? 자, 이거 메시지 표시 이 부분에서 그죠? 보이시죠? 메시지 표시를 선택을 이 부분을 하시고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생성이 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보일 수 있게 전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보세요. 그쵸? 아까 위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여기 바로 이제 뭔가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적겠습니다. 저는 오토코더라고 넣을 거고요. 표시할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에 표시할 메시지를 적으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그냥 헬로 월드 웰컴 투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한번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상자에 아이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정보란으로 한번 넣어보고 메시지 상자 버튼이 있는데 이건 뭐 확인 취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걸 다 우리는 코드로 구현을 했었는데, 즉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할 때 메시지 박스에 yes or no나 yes 뭐 yes no cance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옵션을 줘서 그러한 이제 명령어들을 실행을 했던 것들을 보는 거와는 달리 파워 오토메이트 RPA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한 번에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장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확인.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기본 버튼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변수가 생성되는데 변수 자체는 파워 버튼 프레스드로 해가지고 이게 변수로 생성이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객체나 어떠한 구문을 활용을 했을 때는 사용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다 변수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우리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는 이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흐름 제어를 구현을 하는 게 얼마나 파워 오토메이트를 잘 쓰는 거에 대한 승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저장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메시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러면 이제 제목이 오토코드 되게 직관적으로 나와요. 메시지 표시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편집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지금 이 점점점 있죠? 이거 누르면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할 수 있고 뭐 복사해서 다른 데서 붙여넣고 그 제목에 대해서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잘라내기 굉장히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실행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전체 흐름에 대한 트리거를 실행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체는 작업을 하나씩 실행하는데, 예를 들면 오류가 났을 때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이러한 디버깅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기능 자체는 이거는 이제 이 파워 오토메이트, 즉 오토코드라는 이러한 트리거를 저장을 하는, 이 흐름도를 저장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딱 두면 뭔지 나오는데, 흐름 작업을 변화를 자동화하다가 캡처한다. 즉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모든 것들을 저장을 통하고 저장한 거를 바로 이제 저장한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 과정을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매크로의 녹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 변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입출력 변수는 우리가 아직 넣지는 않았고, 흐름 변수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흐름 변수가 이게 형성이 된다고, 옆에는 변수 처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쫙 눌러보면 상태가 실행되었고, 저는 옆에서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 웰컴 투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오토코드라는 제목이 그대로 들어갔고, 정보란이 표기가 됐으며 확인란에 메시지 박스가 출력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 표시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시나요? 굉장히 바로 직관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기초 일부에 불과하고, 이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응용하고 학습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이 어떠셨나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항상 업무적인 효율성과 그리고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빠른 칼퇴와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기대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원을 담아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났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